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시크릿, 꿈을 이루는 7가지 비밀. 오늘은 5번째 날인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우리 함께 같이 들어봐요. 5째 날, 사람 사이의 비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고 있으니 껍질을 깨고 나온 새처럼 고치를 뚫고 나온 나비처럼 내 안의 벽을 깨기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알고 있으니 친구야, 이제는 날아. 새처럼 나비처럼 마음껏 날아.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온몸으로 받아줄 내가 있으니. 소심대왕에 깊은 고민이 있다는데 어떤 고민이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나요? 소심대왕의 깊은 고민. 어쩌지? 어쩜 좋지? 교실 문 앞에서 모모가 속이 불편한 강아지처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손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허리를 굽혔다 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모모가 바라보는 것은 게임기였다. 그 게임기는 요즘 아이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인기 최고의 게임이다. 하필이면 이게 왜 여기 떨어져 있지? 모모는 갑자기 눈앞이 어질어질하였다. 모른 채 하고 지나갈까? 모모는 고민에 빠졌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내가 게임기를 그냥 두고 가면 다른 아이가 주워갈 거야. 모모는 주울까 말까 망설였다. 모모는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졌다. 머릿속은 아주 복잡해졌다. 게임기를 주웠다가 다른 아이가 그걸 보면 분명 날 도둑으로 생각할 거야. 괜히 도둑으로 몰리면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할지도 몰라.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지친 모모는 결국 적당한 선에서 결론을 내렸다. 게임기를 주워 재빨리 교탁 위에 올려놓기로 마음먹었다. 모모는 누가 볼까 주위를 살펴본 뒤 게임기를 주워 들고 교탁으로 향했다. 몇 걸음 되지 않는 거리가 왜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는지 모모는 허공을 달려가는 것만 같았다. 드디어 교실 앞, 교탁 앞, 모모가 막 게임기를 교탁에 올려놓으려는 순간이었다. 그때 갑자기 교실 앞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모모는 얼음땡을 당한 때처럼 온몸이 얼어붙어 버렸다. 몸은 얼었는데 머릿속으로는 수만 가지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멋대로 제 생각들이 헤엄을 쳤다. 으아! 큰일이다. 천근만근 무거운 머리를 교탁 위에 박고 있는 모모의 어깨를 누군가 툭 쳤다. 모모, 뭐해? 난 그냥... 이거 내 게임기네. 레오가 게임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하, 내가 도둑으로 몰리게 되었구나. 짧은 순간 스스로 심판을 내린 모모는 황소처럼 눈만 껌뻑이며 낙담을 했다. 그런데 레오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모모야, 고마워. 내가 주워놓은 줄도 모르고 난 밖에서만 찾았잖아. 레오는 멍하니 서 있는 모모를 덥석 안아주고는 이내 자기 자리로 갔다. 뭐야? 이게 끝이야? 허탈해진 모모는 두 팔을 축 늘어뜨리고 제자리로 걸어갔다. 모모는 아무 일도 아닌 일 가지고 마음을 졸이며 불안에 떨었던 자기 자신이 너무 싫었다. 레오가 자신을 도둑으로 몰아세웠다고 해도 아무런 변명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었을 자신을 생각하니 더더욱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그날따라 뿅뿅뿅 울려대는 게임기 소리가 모모에게는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모모, 너는 바보야. 모모, 너는 소심대왕이야.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비밀학교에 익숙해졌는지 그동안 말수가 가장 적었던 모모가 속에 감추어두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시크릿, 난 도대체 왜 이럴까요? 모든 일에 왜 자신이 없고 소심하고 망설이게 되죠? 모모가 자그마한 소리로 물었다. 그런데 어렵게 말을 꺼낸 모모는 어쩌라고 시크릿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려 버렸다. 역시 내 고민은 너무 하찮아서 이야기거리도 못 되는군요. 모모는 풀이 죽어 말꼬리마저 후렸다. 모모야, 그러지 말고 너도 웃어봐. 이건 절대로 널 비웃는 웃음이 아니니까 함께 웃어보란 말이야. 시크릿은 한쪽 손을 모모의 등에 대고 다른 한 손은 빙빙 돌려 아이들에게 함께 웃자는 뜻을 전하며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다. 교실 안은 어느새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잠깐 머뭇거리던 모모도 제 웃음을 섞어 넣었다. 어때? 한바탕 웃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졌지? 그러네요.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요. 그렇다면 지금 느낌을 가지고 내 말을 들어봐. 시크릿은 모모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모모야, 네 자신과 사랑에 빠져보렴. 남들을 의식하지 말고 너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해봐.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요? 내가 나를요? 모모는 괜히 얼굴이 붉어졌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부끄러웠던 모양이다. 모모는 나지막이 말했다. 시크릿, 모든 면에서 나는 부족한데 어떻게 나 자신을 사랑하죠? 남을 이해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해. 사랑의 첫걸음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지. 자, 받아라. 시크릿은 모모에게 거울을 내밀었다. 자,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렴. 너의 얼굴이 얼마나 사랑스럽니? 너의 눈빛이 얼마나 눈부시니? 너의 콧날은 또 얼마나 오뚝하니? 참 멋지고 사랑스럽지? 모모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빙그레 웃었다.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소. 스승님, 제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스승은 제자에게 돌 하나를 내밀었지. 이 돌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흥정을 해봐라. 이 돌로 흥정을 하라고요? 아무 쓸모도 없는 돌을 누가 삽니까? 제자는 투덜거리며 돌을 가지고 시장에 갔소. 한나절이 지났지만 돌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지. 그런데 오후가 되자 한 사람이 제자에게 다가와 말했소. 나에게 돌을 파시오. 10냥 주겠소. 옆에 있던 사람이 나섰소. 난 20냥 주겠소. 제자는 기뻐했지.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말했소. 난 40냥을 주겠소. 40냥.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소. 이 돌이 도대체 뭐길래 이리도 많은 돈을 주면서 사려고 하지? 그때 언제 왔는지 스승이 제자 앞에 나타났소. 스승님, 참 이상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 돌을 사려고 할까요?
그러자 스승은 나지막이 말했지. 이 돌은 아주 귀한 보석을 만들 재료란다. 자세히 보면 돌 속에 반짝이는 금속이 들어있지. 보석을 볼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저 돌이겠지만 보석을 볼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이 돌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인생도 그렇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수록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란다. 모모야, 넌 돌이 아니라 보석이란다. 자기 자신의 가치는 스스로 매기는 거지. 그러니 너 자신을 사랑하고 믿으렴. 아, 알겠어요. 그런데 모모는 머뭇거렸다. 어서 말하렴. 나 자신을 사랑한 다음엔 어떻게 하죠? 전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다면 저절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단다. 그리고 명심하렴.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내어 내 생각과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 자, 또 하나 들려줄게. 어떤 총각이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어. 그런데 그 총각은 부끄러움이 너무나 많아서 그 여자를 사랑하면서도 결혼을 하자고 말할 용기가 없었지. 어쩔 수 없이 매일 연애 편지를 보냈어. 무려 1년 동안이나 그 여자 앞에 나서지 못하고 몰래 편지만 보낸 거야. 다음해 봄날 여자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 그러나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된 사람은 연애 편지를 보낸 종각이 아니라 매일매일 편지를 배달한 우체부였지. 우체부는 편지를 주기 위해 매일 여자를 만나면서 정이 들었어. 그리고 드디어 여자에게 고백하고 둘이 결혼까지 할 수 있었던 거란다. 내 마음에 담아둔 얘기나 행동을 밖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된단다. 시크릿이 또 말했다. 물론 누군가 하는 말을 모든 사람이 좋게만 여기지는 않아. 뜻이 다를 수도 있고 오해를 할 수도 있을 테니까. 가만히 듣던 모모가 시크릿의 말에 무릎을 쳤다. 맞아요. 제가 걱정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괜한 말을 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엉터리, 바보, 나쁜 애로 보이면 어떻게 해요? 모모의 마음은 충분히 알겠소. 시크릿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품속에서 책 한 권을 꺼냈다. 그러고는 책을 펼쳐 짧은 이야기 하나를 모모에게 읽어주었다. 어느 날 산 중턱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왕위에 충직하고 용감한 부하를 뽑기 위해서였지. 왕은 사람들에게 말했소. 여봐라. 산과 산을 잇는 이 외주를 용감하게 건너는 사람을 내 신하로 삼고 후한 상금도 주겠다. 사람들은 외주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외줄 아래에는 거칠게 강물이 흐르고 외줄 또한 심하게 흔들렸지. 자칫 실수라도 하면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고 말 일이었소. 첫 번째로 다부진 체격의 청년이 나왔소. 하하, 이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저는 적군 100명과 싸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군. 어서 다리를 건너도록 해라. 청년은 두 손으로 줄을 꽉 붙잡더니 이내 한 걸음씩 내디뎠소.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리지? 청년은 순식간에 두려움에 휩싸였지. 아래를 내다보니 물 흐르는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귀를 때렸소. 결국 청년은
더 이상 발을 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동상처럼 멈추어 섰단다. 그러고는 급기야 울음까지 터뜨렸지. 다음! 두 번째로 나선 청년도 마찬가지였어. 아래로 떨어질까 두려워 다들 겁을 먹고 말았단다. 마지막으로 나선 사람은 장님이었어. 보아하니 자네는 앞을 보지도 못하는 듯한데 다리를 건널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저는 앞을 못 보는 장님입니다. 산이 얼마나 높은지 다리 밑이 얼마나 위험한지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뒤마저 어두워서 거친 물소리도 잘 들을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마음 편하게 다리를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대로 그는 쉽게 다리를 건넜소. 결국 장님은 나라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왕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었지. 미리 겁먹지 마. 마음의 두려움이나 망설임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어려운 문제가 내일이 되면 별일 아닌 때도 많거든. 미리 겁먹지 말고 용기를 내보렴. 시크릿은 조금 전에 했듯이 모모의 등에 한 손을 가져다 댔다. 그러자 모모는 등이 따뜻해져 오는 온기를 느끼게 되었다. 모모야, 어떠니? 몸이 따뜻해져요, 시크릿. 그래, 따뜻하지? 그런데 다른 사람도 너에게 이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럼요. 알고 보면 저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모모가 허리를 세우며 어깨를 흔들었다. 왠지 으스대고 싶었나 보다. 좋아, 모모. 이제 내 속에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을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가 옳다고 믿으면 행동으로 옮겨보라고. 시크릿이 주먹을 불끈지어 보였다. 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하고 싶은 말을 속에 담아두지는 않을래요. 물론 그래야지.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누군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자신감을 갖고 진심으로 다가가기만 하면 돼. 넌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또한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지. 시크릿은 모모의 어깨를 감싸주며 말을 이었다. 자, 오늘 모모는 사람 사이, 즉 인간관계의 비밀을 배웠어. 이 비밀을 우리 함께 외쳐볼까? 시크릿의 신호에 따라 아이들의 목소리가 푸른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잡으려는 듯 높이 그리고 멀리 퍼지고 있었다.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서로를 향해 열려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진심으로 다가가면 난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다. 시크릿은 그렇게 사람 사이의 비밀을 아이들에게 전했다. 자신감을 가지고 진심으로 다가가면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다. 시크릿 박스. 마음을 자극하는 최고의 명약은 바로 진심이다. 그리스 극작가 메난드로스가 이야기했네요. 아무리 곱고 아름답고 멋진 말이라도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서툴고 어눌하고 부족한 말이지만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사람들은 마음의 귀로 그 말을 듣죠. 말을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말 속에 진심을 담느냐예요.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말 속에 진심을 담으세요.
진심은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다리와도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철학자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많이 들어봤죠?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나누어 갖는 게 중요하답니다. 혼자 있거나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남에게 다가가 의견을 물어보고 그 의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세요.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 혼자 했을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자, 미국의 기업가 앤드루 카네기는 어떻게 또 이야기를 했을까요? 미소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다 라고 이야기했네요. 남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렵다면 먼저 환한 미소를 전해봐요. 미소를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도 열리게 돼 떨림 증세가 좀 약해지죠. 남 앞에 서기가 두려운 이유는 내 스스로 얼굴이 굳고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에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세요. 말을 잘하기보다 때론 한순간의 미소가 더 큰 믿음을 줄 수도 있답니다. 자, 마지막. 또 앤드루 카네기 미국 기업가. 성공한 사람은 자기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도 많겠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당신을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신감이다. 자신감은 당당하게 미소 짓고 성급하게 말하지 않고 걸을 때도 어깨를 펴고 활기차게 걷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신감은 당당한 자세에서 시작돼요. 만약에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축 내리고 발을 질질 끌며 걷고 얼굴은 찌푸린 자세로 다닌다면 자신감은 도망가고 말아요. 당당한 자세로 다니세요. 환한 미소, 올바른 걸음걸이, 쫙 편 어깨. 이러한 당당한 자세가 자신감과 행복을 불러온답니다. 자, 자신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거죠? 남들 앞에서 진심을 다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멋진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엔 6째 날 몸의 비밀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7째 날 되면 7가지의 비밀이 모두 다 진행된답니다. 여러분들 자신감 꼭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파이팅! 네, 힘내요.